명언에 빠져들다. 자식을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우는 일은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욕심입니다. 하지만 분수를 넘어 지나치게 자식에게 올인했다가 남은 노후에 패가망신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혹시 자식에게는 간과 쓸개, 뭐든 다 빼줘도 모자르다 생각하시나요? 내 인생은 오로지 자식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퍼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누구나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이 다 커서 험난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다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지갑이 비어질수록 자식들의 부담도 늘어가고 예전만큼 나를 생각해주지 않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삶도 더욱더 퍽퍽해지고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점점 만남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모들의 인생 낙은 자식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노후의 가장 큰 적도 자식임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는 자식을 버려라 라는 말이 있을 만큼 그만큼 노후의 자식 리스크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런 말들이 거북스럽다면 분명 마음 한켠에 내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미 늦은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면 오늘 영상을 보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부모의 노후를 위해 자식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은 금전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숨기고 부모의 노후가 망가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지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님을 알지만 내 남은 노후를 최소한 문제없이 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철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 철칙은 자식들에게도 부담을 덜어주어 나중에는 오히려 자식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노후에 힘들어진 사람들은 누구나 많은 사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식으로 인해 노후가 망가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들춰보고 싶지 않은 아주 불편한 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후를 걱정할 때 꼭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성공시키면 노후가 보장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벌어놓은 돈들과 퇴직금, 노후자금들을 자식에게 투자하듯이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식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희망인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생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재능이 뛰어나거나 머리가 조금 좋다 싶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식들에게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을 주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부터 힘들게 번 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교육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다행히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자식을 키우는 단계에서 한 단계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미 자식은 손안의 자식이 아닌 타인이 되어 본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고 금전적인 어려움 앞에서 부모에게 손을 내미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의 교육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직장을 다니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임대료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비용과 자식들의 주택 구입비까지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을 탈탈 털다시피 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을 다 키웠다는 생각에 뿌듯하면서 앞으로 자식들 효도를 받으면서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식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이 자녀들을 낳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착각임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내가 살아온 세상만큼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것은 다른 집안의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이고 각자의 부모님들을 모셔야 한다는 부담감을 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예민한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내 통장의 잔고는 바닥이 나고 있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바쁘고 점점 자식들에게 섭섭한 마음도 들기 시작합니다. 노후에 잘 키운 자식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었던 생각은 산산조각 나고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사용했던 자금들을 내 노후 자금으로 잘 묶어놨다면 지금쯤 어땠을까 하는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남는 것은 노후의 빈곤과 자식들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함, 힘들게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함만 남을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면 우선 자식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문화는 체면 문화가 강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모습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분도 체면과 직결됩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반드시 좋은 대학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비싼 사교육비를 들이고 유학도 보내면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사돈집에 내 자식이 책 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비싼 예물과 무리해서 아파트를 구해주는 것이 체면이 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의 수입과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을 통해 모두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큰 돈 들어갈 일이 모두 끝났다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을 위해 신나게 지출한 이 시기가 그나마 부모의 인생에서 가장 수입이 높은 시기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후 부모가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입은 줄어들고 그동안 모아놓은 자산도 다 자식들을 위해 사용한 이후라 재정 상황의 악화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본인 사업자금 등에도 이제껏 부모가 제공해주던 수준을 똑같이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식에게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 그만큼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돈,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이 커질수록 자식들에게 기대하게 되는 욕망도 커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비슷한 기대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륜 스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에 관한 법륜 스님 말씀. 사람들이 자식 키우기 힘드냐고 물을 때 자식이 있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자식이 부모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벌써 착한 자녀가 된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게 힘이 들면 자식에게 당연히 기대를 많이 갖게 된다. 그 결과 자식은 무거운 짐을 지니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심리적으로 굉장한 압박을 받게 되고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인해서 마음이 매우 무거워진다.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 부모 말도 안 듣고 저항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 자녀가 미워지게 된다.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 고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냐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자녀의 정신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요즘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온갖 것을 챙겨주는데 이런 조건을 잘 갖춰준 것에 대해 자녀가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다. 거기다가 많은 경험을 시켜준답시고 여러 학원들을 다니게 하는 것은 고된 노동을 넘어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자녀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엄청난 저항심과 복수심을 갖게 된다. 사춘기가 되면 다 거부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강력하게 저항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 자녀가 나중에 내 기대에 부응하거나 고마워하는 일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다. 그것은 마치 부모가 매로 자녀를 때리면서 네가 잘 되라고 때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대하는 것은 내 인생도 허비하고 아이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만약 자녀가 원한다면 부모가 좀 부담이 되어도 해줄 수는 있다. 그런 경우는 효과가 날 확률도 높고 고마워할 확률도 높다. 대부분 부모가 자신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자녀를 가르친다. 하지만 현재의 교육은 미래, 사회에 적합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부모의 경험에 기초해서 자녀들을 지도하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인생을 망친다.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에 대해 제안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길을 자녀가 꼭 가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해줘야 하지만 지나친 강요와 간섭을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자녀가 돈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나의 자식들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서 행복지수가 높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점을 가지는 게 좋겠다.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의 형편에 관계없이 최신 IT 기기들을 갖고 싶어하고 명품 옷도 입어야 합니다. 청소년기를 지나 대학에 들어가면 또 부모의 형편에 관계없이 어학연수도 가야 하고 유학도 가야 합니다. 이들은 결혼해서 독립할 연령이 훌쩍 넘어서도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기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나지 않아 손자나 손녀가 생기면 맞벌이를 한답시고 자녀 양육을 부모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얼마 되지 않는 용돈을 부모 손에 쥐어주고 자식의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삶을 송두리째 자녀에게 올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부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자식이야말로 노후 준비에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먼저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현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이 이러니 부모가 자식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은 이 정도다라고 솔직하게 털어놓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경제적인 면에서 지원금의 적정선을 긋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자녀의 결혼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어떤 결혼이 올바른 결혼인지 가르쳐줘야 합니다. 무조건 돈을 들여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맞추는 결혼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의 재정 규모를 충분히 검토해서 결혼자금으로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자녀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미리 말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처음에는 귀담아 듣지 않던 자녀도 반복해서 말해주면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자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금액 안에서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고 부모는 결혼식으로 낭비될 수 있는 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혼 자금에 이어 노후에 큰 변수가 있는 자금이 있는데 바로 자녀의 사업 자금입니다. 부모는 50대가 넘어서 정년퇴직 후 그동안 모은 노후 자산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기에 또다시 자녀들이 사업을 한다면서 부모에게 손을 내밀면 어쩔 수 없이 부모는 노후 자산을 잘라서 내주게 됩니다. 이건 그야말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노인들 중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녀의 사업 자금을 대주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거나 재산을 몽땅 잃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녀는 부모의 노후 준비에 절대적인 변수이며 그러다 보니 자녀를 버려야 부모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찍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이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정착되어 있어서 일단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면 기숙사 비용과 책가, 용돈 등을 자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충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자금은 융자를 받아서 직장을 가진 이후에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도록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무조건 대학에 진학해야 한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부모들의 임무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을 사회로 내보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100세 시대에 도래해 노후 30년 이상의 삶이 더 주어졌습니다. 자녀를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재정 상황이 아주 넉넉하다면 자녀 대학 학자금, 유학비용, 결혼자금까지 다 대줘도 문제없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빚을 얻어서 이 비용들을 대준다면 노후는 비참해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부모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자녀가 당당하게 독립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식, 부동산, 현금 등을 모두 정확하게 공개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마음 약해지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후자금 외 자녀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의 규모를 정해놓고 자녀들에게 그 금액만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게 되면 자녀들은 그 돈도 급할 때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노후자금을 모두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효도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노후자금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빈곤은 불보듯 뻔합니다. 내 자식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무모한 믿음보다는 부모와 자식 간에 적절한 거리를 두고 서로 독립하는 것이 부모의 삶과 자식의 삶을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자식은 부모의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식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키워놓으면 부모의 역할은 끝납니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의 독립입니다. 자녀도 독립해야 하지만 부모 또한 자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손 내미는 부모보다는 처음부터 노후 대책을 세워놓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부모가 자녀 입장에서는 더 훌륭한 부모입니다. 감사합니다.